자, 안녕하세요. 피치 못하게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돼서 좀 양해를 구하고요. 뭐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찍었고요. 어, 한 40분 정도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물론 쌤이 지금 여러분들 얼굴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면 집중해서 잘 봐주시고요. 화면이 조금 작은 관계로 우리 활동지가 지금 아마 화면에 보이실 텐데 확대를 좀 많이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배울 내용은 2차 곡선과 직선 그 첫 번째 포물선과 직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도 배웠던 내용이죠. 2차 함수가 이제 포물선의 일종이니까 그 2차 함수가 포물선 2차 함수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접한다, 그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그 세 가지 형태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었고, 그때마다 이제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했었죠. 자, 작년에 배웠던 내용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운 포물선과 지금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다음에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때마다 저 연립한 포물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을 둘을 이제 연립한 같다고 놓은 거죠. 연립해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할 때 그 D의 값이 이제 0보다 크면 이제 포물선과 직선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난다. 그죠? 그 다음에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근데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접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접한다. 그죠?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포물선과 직선은 만나지 않는다. 교점의 개수가 교점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교점의 개수가 0개.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것은 2차식과 이제 1차식 혹은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해서 이제 만든 2차 방정식을 이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임에도 동시에 이제 이런 그래프들의 교점의 개수를 판별하는 그런 데도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밑에 한번 예제 1번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밑에 좀 이렇게 낙서가 되어 있는데 저건 좀 무시하고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포물선 y제곱은 x와 그다음에 y는 2분의 1 x 더하기 k 직선이네요. 위치관계를 조사하세요. 이제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이제 저 포물선과 직선이 뭐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하게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이 k를 보시면요, k는 저 직선의 무엇에 해당하냐면 y절편이죠. 그죠? 네.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이에요. 그래서 y축과 만나는 점의 위치에 따라서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제 달라질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위치 관계를 조사하려면 두 식을 연립을 해야죠. 그래서 자, y제곱은 x와 y는 2분의 1 x 더하기 k를 연립을 하시면 자, 2분의 1 x 더하기 k의 제곱, 좌변에 이제 y에다가 2분의 1 x 더하기 k를 넣었어요. 이걸 x. 자, 전개를 하면 4분의 1 x 제곱 더하기 kx. 그 다음에 우변에 이제 마이너스 x가 또 넘어오겠네요. 그 다음 플러스 k 제곱 이꼴 0 이렇게 되겠네요. 4 곱할까요? 4 곱합시다. 예쁘게 보이려고. 자, x의 제곱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k-1로 묶을 수가 있겠죠? x 더하기 4k 제곱.
이꼴 0이라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요. 이 방정식의 근이 이제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 교점의 좌표가 이제 실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판별식, 이 방정식의 이제 판별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4분의 d 생각해 볼게요. 자, 4분의 d는 자, 2배의 k-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죠. 그런데 자, 안에 거 보시면요. 뭐 4 곱하기 k-1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이고요. 자, 좀 내릴게요. 자, 전개를 하면 4k 제곱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8k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이 값이 이제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이 0보다 크면 자, 마이너스 8k 더하기 4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k의 범위로 변형을 해주면 k가 2분의 1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냐면 d가 0보다 큰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 d 마이너스 8k 더하기 4가 자 0이면 즉 k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한 점에서 접한다. 포물선과 직선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가 곧 접한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8k 더하기 4 이 값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즉 k의 범위로 구해주면 k가 2분의 1보다 큰 경우에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k의 값에 관해서 이제 위치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걸 그래프를 그래서 기하학적인 한번 느낌을 살펴보시면요. 자, 저 지금 포물선은 다시 한번 보시면 y제곱은 x입니다. y제곱은 x.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블록한 포물선이고요. 자, 초점의 좌표는 4분의 1,0이죠. 그 다음에 여기 x는 마이너스 4분의 1 준선의 방정식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자, 저 직선은요 뭐냐면 기울기가 자, 위로 다시 올라가 보세요.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이 이제 k인 상태이기 때문에 k 값이 2분의 1일 때 이제 접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이 이렇게 이제 접할 때 그때 요 y축과 만나는 요 점, 이게 y절편인데 그 값이 2분의 1이다 이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k가 2분의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직선이 이 주황색 직선보다 위쪽에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k 값이 2분의 1보다 작다라면 주황색보다 이제 밑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직선 포물선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그려진 경우에 지금 여기 하나에서만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아닙니다. 자, 계속 연장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자, 이 포물선과 연장돼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판별식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 d가 0보다 크게 나왔다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개의 점이 있을 것이다. 그 두 점이 요 교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예제 1번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제 오른쪽. 이제 이 단원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이 조금 전에 했던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작년에도 이제 했고요. 뭐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이 접할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세 가지 유형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다음 단원에 뭐 이 타원도 그렇고요, 쌍곡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다 접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요 단원에서는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자, 포물선의 접선인데 이 포물선의 접선 이것도 역시 근데 작년에 배운 거예요. 작년에 2차 함수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그때도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첫 번째 1동그라미 하고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기울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각도가. 그랬을 때 접선의 개수가 몇 개 나오느냐, 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게 첫 번째 유형이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뭐 나중에 이제 페이지를 넘기면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자, 포물선 위의 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포물선 밖의 점. 자, 작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살짝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 m이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이때는 접선이 몇 개가 생기느냐, 뭐, 그다음에 포물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는 뭐 몇 개냐, 밖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는 몇 개냐. 쌤이 요 전에도 뭐 지나가면서 얘기를 몇 번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고, 자, 지금 내용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물선의 접선이고요. 기울기 m이 주어질 때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죠. 직선. 우리가 작년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그런 성분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뭐였냐면 기울기와 점이었죠. 이 점이 y절편이 돼도 되고요, 뭐 x절편이 돼도 되고, 뭐 어떤 접점이 돼도 되고, 뭐 어떤 점이든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기운 정도,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지면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죠. 하나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기울기만 정해진 직선은 무수히 많고요. 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개수도 무수히 많은데, 기울기도 정해져 있고 한 점을 지나는 그런 직선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뭐냐면 두 개의 점을 알고 있는 경우. 역시 이것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한히 많지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로 결정이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점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기울기를 알고 있다는 얘기랑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아무튼 기울기와 점 하나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 포물선의 접선을 구할 때 그 두 개를 구하려고 이제 할 겁니다. 문제도 당연히 그 둘 중에 하나만 알려줄 거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그 둘 중에 하나인 기울기만 주어졌을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한번 유도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좀 더 키워볼게요.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포물선 y제곱은 4px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접선의 방정식을요, 기울기가 m이니까 y는 mx 더하기 n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n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게 우리 구하는 게 목표야. 자, 포물선의 방정식 y제곱은 4px에 이제 연립을 합니다. 대입을 해서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여기 살짝 쓸게요. 잠깐만. 자, mx 더하기 n 제곱은 4px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 식을 정리하시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m제곱 x제곱 더하기 2배의 mn 마이너스 2px 더하기 n제곱 이퀄 0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지금 포물선과 접선이라고 둔 저 직선을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이기 때문에 둘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고요. 저 방정식은 중근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네모칸에 들어갈 말은 중근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x의 개수가 짝수네요. 2가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d를 사용을 하시면, 자,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자, 갑니다. 자, mn-2p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값이 얼마가 돼야 되는 거예요? 0이 돼야 되는 거야. 자, 전개를 하겠습니다. 자,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4pmn 더하기 4p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이고요. 이 값이 0이 돼야 돼요. 근데 자, m제곱 n제곱 사라지죠. 즉
마이너스 4p mn 더하기 4p 제곱. 이 값이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4p mn을 이항을 시켜버리시면요. 4p 제곱은 4p mn이 되어서 자 4 약분되고요. p 하나 약분시키면 자 여기서 이제 n에 관해서 정리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지금 n을 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n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분의 p라고 쓸 수 있어요. n이 뭐였어요? 저 직선의 y절편이었잖아요. 상수항. 그죠? 그래서 자 위로 다시 한번 가시면 여기서 요 n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자 결국에 y제곱은 4px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자 m분의 p다 이런 얘기. 이 상수항이 이제 요 m 여기서 온 거예요. 요 m이랑 똑같은 거야. 자, 요 p는 어디서 온 거야? y제곱은 4px 거기에 이제 x에 요 p가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식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요 공식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유도하는 과정 자체도 뭐 그리 어렵지는 않았지만 유도하는 과정 자체도 이 공식을 까먹었을 때 잊어버렸을 때 그때도 이제 유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공식 자체가 너무 깔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래서 밑에 마지막 또 식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포물선의 접선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포물선 y제곱은 4px에 접하고요. 기울기가 m 뭐 이제 m은 0이 아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 첨언을 하자면 만약에 if m이 0이면 접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x제곱은 4py 요런 꼴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아니죠. y제곱은 4px의 꼴이죠. 여기 아니라 y제곱은 4px의 이러한 형태의 폼선 생각해 보시면 기울기 0이라는 얘기는 이제 x축의 평행한 직선인데 그런 접선은 생길 수가 없겠죠. 없습니다. 그래서 m이 0이 아닌 경우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위에서 우리가 한 것처럼 y는 mx 더하기 m분의 p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해요. 그죠? 자, 한번 밑에 예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y제곱은 12x에 접하고요. 기울기가 2래요. 너무 쉬워요. 자, y는 2x 더하기 자, 뭐야? 2 분모로 가요. 2분의 자, p 얼마야? 4 곱하기 3. 3이 p죠? 3 갑니다. 2분의 3. y는 2x 더하기 2분의 3이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실제로 접한다 했으니까 설명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거 갑니다. 자 두 번째 거는 y제곱은 마이너스 4x에 접하고 직선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에 평행하대. 자 여기 평행하다고 하니까 기울기가 지금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기울기가 2분의 1이면서 요 y제곱은 마이너스 4x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물어본 거야. 그죠? 자, 그래서 y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자, 2분의 1 x 더하기 자, m 기울기 2분의 1분의 자, p 얼마예요? 4 p 이 값이 지금 마이너스 4예요. p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다.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면 y는 자, 2분의 1x 마이너스 2라고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깔끔하죠? 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y는 mx 더하기 m분의 p.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유형이에요. 자, 계속 이어서 뭐 작년에 이제 했던 내용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포물선의 접선인데 두 번째 자, 접점이 주어진 경우에 접점의 좌표가 x1, y1이라고 거기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살짝 위에 뭐 그림만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고요. 그 위에 이렇게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입니다. x1, y1.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생긴 접선 딱 하나 나오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제 접선의 방정식인데 지금은 점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뭘 더 알아야 하냐면
기울기를 알면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이제 접근하셔야 돼요. 자, 가겠습니다. 자, 포물선 y제곱은 4px 위의 점 p x1, y1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그랬어요. 자, 뭐 x1이 이제 0이 아닐 때여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니까 이제 받아들여 주시고요. 자, 그때 접선의 기울기를 이제 문자 m이라고 두자 이건 얘기입니다. 내 목표는 이제 이 m을 구하는 거야. 이게 목표야. 목표. 오케이? 자, 근데 기울기를 m이라고 줬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건 밑에다 쓰고요. 자, 우선 기울기를 m이라고 줬으니까 기울기가 m이고요. 그 다음에 요 P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요 P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작년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웠죠. 뭐 중학교 때도 이미 뭐 주장처럼 배웠던 내용이야. 뭐냐면 y 마이너스 지나는 점의 y좌표 y1은 기울기 m 곱하기 자 x 마이너스 점의 x좌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첫 번째 내용에서 배웠던 게 y제곱은 4px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y는 mx 더하기 m분의 p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럼 결국에 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은 같은 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1번 식을 갖다 이제 y괄에서 정리를 해주면 y는 mx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이 되는데 요 상수항 부분이 같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이렇게 써져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이제 m에 관해서 정리를 해준다. 자, 양변에 m을 곱하고요. 다 한쪽에 이제 좌변으로 몰면 이와 같은 자,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요. 자,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이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m 값을 구하면 즉 근을 구하면 그게 m 값이 뭐예요? 무엇을 m으로 뒀냐 이거죠. m을 기울기를 m이라고 뒀잖아요. 그러니까 저 m 값이 기울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m 값을 한번 구해봅시다.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의 공식을 쓴 거야. 자, 이 x1분의 y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1의 제곱 마이너스 4px1 이런 식이 나오죠. 근데 요 루트 안을 보시면 여기를 잘 살펴보세요. 자, 위로 잠깐만 올라가세요. 요 p점은요, 요 포물선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y1의 제곱은요 4px1이에요. 그죠? 요 식을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요 식을 갖고 옵시다. 요 식 이렇게 갖고 오시면 지금 요 루트 안에 있는 내용이 지금 그래서 이 좌변에서 이제 우변을 뺀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저 m값이 2x1분의 y1이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저 m값을 이렇게 보는 것보다요. 한번 이렇게도 봐주세요. 자, 2x1분의 y1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르게 얘기하면 y1분의 2p이기도 해요. 이건 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자, 두 분수가 지금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면 어때요?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크로스해서 곱해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4px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1의 제곱이 나오죠. 근데 이 둘은 어때요? 같다라는 거 왼쪽에서 조금 전에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x1분의 y1은요. y1분의 2p와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m을 요 대신에 y1분의 2p를 이제 식에 대입을 할 겁니다. 자, 이해 가시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 저 m의 값을 즉 y1분의 2p를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1번식이 뭐였냐면 요거예요.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하면 자, 지금 여기 여백에다가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 자, y 마이너스 y1은 자, m 대신에 y1분의 2p 곱하기 x 마이너스 x1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확대를 하고요. y1을 곱합니다. y1을 곱하면요. y1 y 마이너스 y1의 제곱은 2p 자 x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y1의 제곱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y1 y는 자 2p x 마이너스 x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y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y1 y는요 2p 자 x 마이너스 x1에다가 더하기 y1 제곱 대신에 다시 한번 4px1을 쓸게요. 그러면 자 우변이 자 이 뭐 전개를 해볼게요. 2px 빼기 2px1 더하기 4px1 그죠? 그러면 둘이 계산이 되죠? 뒤에 두 개 항이 2px 더하기 2px1 그리고 2p로 묶으면 x 더하기 x1 이렇게 나와요. 자, 좌변 다시 한번 쓸게요. y1 y는 2p 곱하기 x 더하기 x1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이 부분 이해 가시죠? 동영상이니까 이해가 안 가실 때는 뭐 반대표 학생이 한번 다시 되감아서 다시 한번 재생을 해 주셔도 좋고요. 이래서 우리가 포물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유도가 된 거예요. 자, 요거를 기억을 좀 쉽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려고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오른쪽에 여백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잠깐 쓰고 잠깐 지우겠습니다. 자, 참고. 작년에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을 배웠고 원의 방정식에서도 원이 이렇게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있고 위에 점 뭐 x1, y1에서 그은 접선 이런 걸 이제 배웠던 기억이 날 거예요. 뭐였냐면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게 이제 뭐 편미분의 내용이 좀 들어간 건데요. 뭐 이제 편미분의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서 이제 공식을 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했던 건데, 기억을 하는 좀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가 된 건지, 어떻게 해서 나온 모양이라고 생각하면 좋으냐면, 저 원의 방정식을 이제 한 번 더 써요. 똑같은 원의 방정식을 쓰는데요. x 제곱을요, 이게 x 곱하기 x니까 이렇게 나눠서 씁니다. 이렇게 더하기 y의 제곱도 y 곱하기 y 이꼴 뭐 r제곱은 상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나는 점의 x 좌표 x1을 여기 x 자리에다가 y 좌표 y1을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하면 이와 같은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유도가 되겠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이게 신기하게도 이제 우리가 지금 포물선 배우고 뭐 쌍곡선, 타원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그 타원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도 다 이런 방식입니다. 쌍곡선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포물선도 마찬가지예요. 포물선이 이제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저 포물선의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도 이와 비슷하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 여기 와서 설명을 할게요. 자, 포물선 y제곱은 4px 위의 점 x1, y1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저 포물선의 방정식을 다시 한번 쓰는데 이렇게 써요. y제곱은 y 곱하기 y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는 지금 x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x 곱하기 x도 안 되고요. 루트 x 곱하기 루트 x 이것도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씁시다. x 더하기 x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2p가 되면 될 거예요. 2p 곱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점의 x좌표를 여기 둘 중에 x에다가 뭐 아무거나 하나에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y좌표 y1을 y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 주시면 뭐가 완성이 되느냐. y1, y는 2p x 더하기 x1 이런 포물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밑에 거로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x제곱은 4py죠. x제곱은 4py 위로 혹은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이야. 여기 위에 점에서 그 접선의 방정식도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자, 포물선 다시 한번 씁니다. x 곱하기 x는 2p 곱하기 y 더하기 y 한 다음에 x좌표 x1을 x자리에 y1을 y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자, 뭐가 돼요? x1x는 2p 곱하기 y 더하기 y1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것도 너무 깔끔해요. 예뻐요. 그죠? 그래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예제에서 한번 밑에 한번 문제 풀어봐야죠. 자, 포물선 y제곱은 4x 위에 점 4,-4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자, 갑니다. 자, 그래서 y 곱하기 y 요거를 다시 한번 쓰는 거야. 이꼴 2 곱하기 x 더하기 x 이렇게 쓴 다음에 자, 처음엔 이렇게 연습하셔요. 자, 4를 x자리에 마이너스 4를 y자리에 대입을 하시면 자꾸 괄호를 안 듣네. 마이너스 4y는 2 곱하기 x 더하기 4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y가 관해서 뭐 정리를 해준다면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갑니다. x제곱은 마이너스 12y 위에 점 6, 마이너스 3에서의 접선. 자, 이것도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 바로 한번 가볼까요? x 두 개 중에서 하나에 6 집어넣어요. 그러면 6x는 자, y 개수 반 나눕니다. 마이너스 6에다가 2y가 되겠죠. 근데 거기다가 y 더하기 y인데 거기 y 중에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y 더하기 3 이렇게 정리해 준다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생긴 자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건은 이제 요 세 번째 유형이에요. 포물선의 접선. 마지막 세 번째 유형 포물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이 유형은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예제 4번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한 거기 때문에 작년 기억을 되살려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에서 포물선 y제곱은 4x의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세요. 모두 구하래요. 몇 개, 뭐 하나가 아닌가 봐. 그죠? 자, 생각해 보시면 위에 잠깐만 그림을 그릴게요. 우리가 예전에도 봤는데요. 포물선이 있고요. 밖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 자, 여기서 이렇게 생긴 거 하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하나도 나오고요. 무조건 두 개 나옵니다. 여기서 그은 접선의 개수도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나. 그다음에 저 멀리에서 생기더라도 무조건 하나 나옵니다. 두 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세 개도 아니고요. 무조건 두 개입니다. 두 개 구해봅시다. 자, 그림을 대략적으로 좀 그려볼게요. y제곱은 4x 초점 1,0 준선 x는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대략 이 정도에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된 거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한번 구해봅시다.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풀 수가 있어요. 쌤이 아까 접선의 방정식은 직선이다. 직선은 뭘 알아야지 구할 수 있다? 기울기랑 한 점 아니면 두 점. 기울기 점 아니면 두 점. 그래서 지금은 뭘 알고 있는 거냐면 이 점을 알고 있어요. 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기울기를 알면 된다. 아니면 그 두 점 중에서 나머지 하나의 또 점을 알면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 가지 형태로 한번 풀어볼 건데 첫 번째는 기울기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조금 줄여서 문제도 같이 볼게요. 자,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자,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뭐라고 들 수 있느냐? 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유형의 이 포물선 접선 첫 번째 유형의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었죠. 뭐냐면 y는 mx 더하기 m분의 p. 자, 지금 p는 얼마냐면 y제곱은 4x예요. p 값은 1이죠. 그래서 y는 mx 더하기 m분의 1입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요 접선 위에 존재하죠. 그래서 저 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3m 더하기 m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양변에 m을 곱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m은 마이너스 3m 제곱 더하기 1. 다 좌변으로 모을게요. 3m 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은 0. 자, 이렇게 오른쪽에다 쓰겠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하시면 3m 플러스 1,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되겠죠. 그래서 m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두 개 나오죠. m을 뭐라고 줬냐면 기울기라고 뒀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 그러니까 당연히 m의 값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왔고요.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요 최초에 y는 mx 더하기 m분의 1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따라서 y는 m이 1일 때는 x 더하기 1분의 1, x 더하기 1.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는 y는 자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푸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도 자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으로만 이제 풀릴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알아두라고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점을 알고 있어도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요건 알고 있으니까 또 다른 한 점을 구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점을 구해볼 거냐면 자, 접점을 문자로 두고 구해봅시다. 접점을 자 뭐라고 할까요? 알파, 베타라고 할까요? 라 하자. 그러면 자 접선의 방정식은 지금 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자 y제곱은 4x 위에 점 알파, 베타 우리가 두 번째 유형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을 하면 뭐라고 쓸 수 있느냐? 베타 y는 2배의 x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죠? 알파, 베타가 접점이라는 얘기는 포물선 위의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식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여기도 지나는 거잖아요.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시면 마이너스 2 베타는요 2배 자 마이너스 3 더하기 알파 뭐 알파 마이너스 3이라고 씁시다. 2로 나누면 베타는 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3이니까 3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관계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베타의 제곱은요 4 알파예요. 그래서 요거랑 베타는 자 3 마이너스 알파 이 둘을 연립을 해주시면 자 3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4 알파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6 알파 넘기면 마이너스 10 알파 더하기 9는 0. 좀 천천히 풀까요?
그래서 알파의 값은 1 또는 9가 나오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베타의 값은요. 베타의 값은 알파가 1일 때 베타의 값은,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요 베타의 값을요. 원래 포물선에다가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요 포물선에다가 넣어주시면 알파 x에다가 1 넣는 거예요. 그러면 y 제곱이 이제 4잖아. 그러면 y가 뿔마 2가 두 개가 나와. 2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거기다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요 1차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1차식에다가. 그래서 알파가 1이면 베타가 2죠. 그 다음에 알파가 9면 그때는 베타가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접점의 좌표가, 자, 접점의 좌표가 1,2, 그 다음에 9, 마이너스 6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접점의 좌표가 1,2라는 얘기는, 자, 접선의 방정식이, 자, 위로 다시 한번 가시면 요렇게 쓸 수 있는데, 그죠? 여기다 베타에다가 2, 알파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거 뭐야? 미안. 그래서 넣어주시면 2y는 2배, 자, x 더하기 1, 약분하면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마이너스 6y는 2배 x 더하기 9 이렇게 나와서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6분의 18이네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개의 직선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첫 번째 유형처럼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가 더 쉬워 보이네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유형으로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정신없이 지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뭐 오늘 지금 뭐 이 영상 틀고 하느라 뭐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한 일주일 동안 다음 주 월요일 11일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고생스럽더라도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수업 해드릴게요. 자, 다음 주에 봅시다.